네, 째깍째깍 오늘도 우리 시장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숨 쉴 틈 없는 우리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의 종소리를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코인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하주입니다. 원래 산타랠리가 12월 중반부부터 온다고 하더라고요. 딱 중반이 넘어간 오늘. 이제 정말 진짜 산타랠리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난히 어제보다도 설레는 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크립토벨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간밤 미증시 분위기 먼저 살펴보시죠. 최근 혼조세를 이어가던 3대 지수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여전히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25%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38% 플러스권에 안착했습니다. 최근에 기술주들의 강세 나스닥 지수가 분위기가 좋죠. 오늘장에서도 1%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크립토 이슈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비트코인이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0만 7천 달러. 하나로 1억 5,500만 원을 돌파하면서 고점을 또 높여갔는데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주말 동안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수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가 연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헤드라인을 통해서 이슈도 한번 만나보시죠. 마이클 세일러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1,000만 달러를 돌파하더라도 계속 매수를 해줄 거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에 15억 달러 추가 매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만 해도 500% 넘는 급등세 보였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러한 공격적인 매수세가 과연 비트코인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헤드라인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정말 이 종목별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죠. 지난달에는 밈코인, 그리고 구코인, 그리고 최근에는 디파이 토큰, 탈중앙화 토큰의 강세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이브가 일주일 만에 30%, 70%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이 선두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디파이 토큰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그날그날의 더 자세한 이슈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코인 시세 한번 살펴보시죠. 히트맵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현재 0.96% 플러스권에 안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강하게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네요. 최근에 디지털 은이라고 불리는 이더리움 600만 원을 이제 넘보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11월만 해도 밈코인이 분위기가 좋았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한 달 동안 계속 횡보장을 유지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 히트맵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파이 토큰이었죠. 이 탈중앙화 테마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이 고점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장 분위기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근 리플이면 리플,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정말 기가 막히게 가격을 맞추고 계신 분이 계시죠. 백발백중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의 시나리오를 다시 써내려갈 우리 퍼즈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벌써 불장이 왔습니다. 근데 불장이 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을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퍼즈님,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비트코인 사도 되냐, 뭐 코인 어떤 거 사면 되냐, 너무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저도 이 정도인데 와, 퍼즈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도 많이들 물어봤죠. 그쵸?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내 강의를 봐. 네, 제 채널에 다 올라갔으니까 내 강의를 보고 그 다음에 비트, 이더, 솔라나 적립식으로 매수해. 그런 다음에 요거를 말해주고 그냥 끝입니다. 끝이고. 네. 근데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 또 물어보거든요. 하라는 대로 했어? 안 했대.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할 거면 물어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요.
왜냐면 이제 막 투자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컨닝을 하고 싶잖아요. 쉽게 하고 싶고 좀 종목 추천도 받고 싶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네, 뭐 물론 그런 마음은 이해하는데 근데 그런 방법이 알았으면은 제가 했겠죠. 네. 하다못해 저도 그 이미 지금 매수가 다 끝났지만 2023년, 2022년 말부터 해서 저도 뭐 비트니더 솔라나 뭐 다른 코인들 정식으로 저도 그렇게 매수했는데 제가 그 방법 알았으면 다른 걸 했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매수를 한 방법 그냥 그대로 알려주는 건데 급등할 코인 뭐 있어? 아, 퍼즈야 나는 시드가 적어서 네. 막 100만 원 넣고 막 그게 한 100배 갈 만한 코인 뭐 있어? 알면 제가 했겠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두 번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으나 그게 어쨌든 확률이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 두세 번 수익을 거뒀어도 한 번 잘못 물리면 그냥 시드가 그냥 녹아내리잖아요. 다 잃죠. 네, 그래서 저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 좀 한번 고민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적립식으로 중장기라고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다들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단타 얘기 많이 하고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단타를 합니다. 저 단타 잘해요. 네. 네, 단타 잘합니다. 네. 잘하는데 그래도 이제 단타를 제가 이제 많이 알려줘 봤으나 단타를 그대로 따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매수하고 싶은 타이밍, 매도하고 싶은 타이밍 아무리 알려줘도 그대로 따라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쨌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개미거나 아니면 직장생활 있으시거나 뭐 본인 일이 있으시거나 하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최고로 적합한 방법 그러면서도 단타를 많이 잘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더 낮거나 네. 떨어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지만 네. 그래도 믿기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았다가 제 말 듣고 잘 따라하는 사람 예시를 좀 갖고 왔으니까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매매 전략 한번 알려주시죠. 네, 오늘 다룰 건 뭐냐면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까?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너무나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 살려고 하는데 비트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 이더리움 살려고 하는데 이더리움도 너무 많이 올랐어. 리플도 너무 많이 올랐어. 도대체 맞아요. 뭘 사야 돼? 그랬더니 저 아래 있는 바닥에 있는 거 살려고 했는데 그런 코인 사니까 간 놈이 더 가. 안 올라요. 네, 맞아요. 맞죠. 네, 원래 이게 코인 시장이나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간 놈이 더 가요. 많이 간 엔비디아가 더 가고요. 많이 간 테슬라가 더 가고 많이 네. 간 애플이 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많이 간 애들 위주로만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전략들도 있거든요. 실제로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완전 바닥에 있는 애들 잡아가지고 막 걔네가 막 뻥튀기 되면야 좋겠지만 네. 그게 확률이잖아요. 어쩌다 한 번 걸리는 걸 기대하고 그럼 그냥 전 로또를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지가 굉장히 고민이실 텐데 지금 살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요거는 제가 제 지인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더리움 가격을 조금 평단을 희석됐는데 네.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이더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거든요. 이더는 네. 아까 물량이 좀 희석됐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려준 대로 해가지고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지금 한 1억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제가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받은 거라서 네. 아마 지금은 더 요게 올랐겠네요? 네, 한 48%, 9% 아마 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 1억 5천 넘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평단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야, 옛날부터 매수를 했으면은 이거 평단가 이렇게 잡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제 요걸 시작했냐면 여기 2024년 9월 25일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네, 또. 네, 네. 그리고 9월 달 하면은 저점을 찍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냐 마냐 애매했을 때. 네. 예, 제가 1억 5천 간다고 백날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쉽지 않았던 타이밍.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업비트에 있는 그 코인 모으기라는 요 서비스인데 뭐냐면 매주 한 번씩 요 60만 원씩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매주 요 특정 여긴 매주 목요일 날 60만 원씩 해서 지금 이제 12회차 정도가 이제 끝났고 제가 이제 한 3달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친구한테. 네. 그래서 3달 정도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평단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1억 정도에 잡혔었고
왜냐면 그때도 이미 비트코인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그때도 이미 1억 가까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때는 3월 고점 찍고 계속 떨어지는 중이어서 이제 불장은 끝났다라는 소리도 많았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이제 불장이 여기가 끝이고 뭐 아직 이제 오지도 않을 거고 조정이 이제 나올 거다 계속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도 아니 올라갈 거면 지금 몰빵해서 사는 게 좋지 않냐. 네, 뭐 아니면 뭐 그러다가 조정받으면 어떡하냐.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좀 설득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는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지금 50% 넘게끔 평단을 잡아놨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네, 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죠. 뭐냐면 매주 일정한 금액씩 똑같은 요일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일정한 금액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어쨌든 적립식 매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매수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매수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기 때문이에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제가 포인트 잡아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매수하는 게 낫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런 방법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잘 벌지 않았겠냐 이런 뭔가 의구심도 생겨서 잘 안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나 봐요. 조금 그랬어요. 아, 네. 아,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일확천금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을 해보지 않으면은 이 방법이 좋은지 몰라서 그래요. 제가 정식 매수에 대해서 사실 여기 앉아서도 정말 많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제 채널에서는 막 3, 4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본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좋으면 다른 사람 다 했겠지. 맞아요. 근데 투자의 많은 대가들은 다 이 방법을 추천해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추천할까에 대한 고민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투자로 이미 잘 번 사람들은 다 이걸 추천하는데 그냥 한낱 유튜버가 추천하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요거를 한번 한 달이나 두 달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해보고 나서 한 두 달만 하잖아요. 그럼 생각이 바뀌어요. 맞나요? 너무 바뀌죠? 댓글에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주 아나운서님, 퍼즈님이랑 친구해서 좋겠다.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맞아요. 일단 정식 매수에 관해서 왜 정식 매수가 좋은지에 대해 제가 설명 좀 해줄게요. 네. 자, 예를 들어 300원짜리 코인이 있어요. 제가 이제 300원 매주 300원씩 이제 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300원일 때는 코인을 하나 사겠죠. 그리고 만약에 300원인데 다음 주에 1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음 주 100원일 때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300원일 때도 사고 100원일 때도 샀으니까 평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평균 매수 단가가? 평균 매수 단가가 뭔가 100원일 것 같은데 아니죠. 300원이랑 100원, 300원일 때도 사고 100원일 때도 사고. 300원일 때도 사고 100원일 때도 사고 저 네 개를 다 합해야 해요? 아니 네, 그러니까 300원일 때도 사고 100원일 때도 사니까 평단가 100원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네네. 200원일 것 같은 느낌. 200원을 잘못 얘기했던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300원일 때도 사고 100원일 때도 사니까 200원일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실제로 계산하면 매수 금액은 600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코인은 4개 샀잖아요. 그러니까 600원이고 코인을 4개 샀으니까 600원 나누기 4하면 평단가는 15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200원이 아니고 15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300원일 때도 사고 100원일 때도 샀는데 가운데 값인 200원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난 150원이에요. 왜? 100원일 때 더 많이 사니까. 왜 이렇게 똑똑하죠? 네. 맞아요. 정확해요. 네. 해서 실제로 보면은 300원일 때는 100원짜리를 3개 사고 그다음에 코인 가격 300원일 때는 그 코인을 하나 사잖아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더 많이 사기 때문에 평단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흔히 주식할 때도 해외 주식할 때도 DCA라고 하거든요. DCA. 그게 뭐예요? DCA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네. 그냥 달러를 적립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똑같이 정식 매수를 한다는 뜻이에요. 네. DCA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냥 정식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효과가 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지가 실제로 뭐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정식 매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면 무조건 다 좋아요. 우상향하면요? 조정이 네. 나오더라도요? 네네네. 우상향하는 그 자산이면 전부 다 좋고 근데 특히나 비트코인은 더 좋은데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모양이 이런 모양이기 때문이에요. 해서 곧 가격이 높을 때는 기간이 얼마 안 돼.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는 기간이 엄청 길어. 이런 모양이잖아요. 다 전부 다 코인들도. 네. 그래서 이런 기간에 아래에서 많이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기간은 또 짧고, 또 아래에서 이걸 많이 살 수 있고,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이 살 수 있고, 네. 해서 이러한 측면에서 코인이 사실 훨씬 좋아요. 나스닥은, 그러니까 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로그 차트인데, 네.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아래에 있을 때 낮은 가격에 많이 사고, 아래에 있을 때 낮은 가격에 많이 사고, 아래에 있을 때 낮은 가격에 많이 사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네. 나스닥은 로그 차트를 보면 요렇게까지는 아니고 요런 식이에요. 네, 요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 낮은 가격에 많이 사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해요. 가파르게 오르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정하게 가파르다기보다 일정하게 올라요. 그래서 오히려 나스닥이나 이런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정식으로 매수하는 게 효과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이제 정식 매수를 한 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네. 자, 얘는 리플이에요. 리플이고 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산 겁니다. 한 번씩 산 거고,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있죠, 녹색 삼각형. 요게 이제 매수한 거예요. 이때 매수했다인 거예요. 그리고 요 파란색 선이 평단가예요. 자, 리플을 11월부터 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리플 11월부터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계속 오르는 자산이어도 평단가가 이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엄청 낮게 잡히네요, 생각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렇게 오르는 자산에서 제가 평단을 잡는데 저는 이렇게 잡을 자신이 없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떨어지면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넉넉히 보고 떨어지면 사야지.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네. 그럴 바에는 그냥 정식으로 매수하면 평단가가 이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부터 리플을 정식으로 매수했으면은 수익률이 150%가 150% 가까이 됐을 겁니다. 아래에서 많이 매집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해도 아래에서 더 많이 사니까. 네, 그리고 예시를 더 보여드리면 스텔라루멘도 마찬가지예요. 스텔라루멘도 11월 달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11월 달부터 바로 지난주까지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녹색이 다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엔 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을 때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단가가 이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을 살려고 한다면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몰빵해서 사면 괜찮았겠죠. 네. 근데 이때만 해도 리플이 이렇게 오를지 스텔라루멘이 이렇게 오를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죠. 그동안 계속 하락 행보를 해왔으니까. 아무도 몰랐죠. 네. 그리고 하락 행보를 더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잡고 여기서 내가 몰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은 사실 제 방송 요걸 안 보신다는 얘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피스 네트워크거든요. 네. 그래서 피스 네트워크는 왜 진짜? 아닙니다. 네. 피스 네트워크는 계속 사실 최근에 올랐지만 많이 상승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24년 3월 때가 고점이었는데 이때부터 적립식으로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꽤나 많이 수익이라는 거예요. 저게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이죠? 뭐 수익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10% 정도? 10% 이상? 여기 많이 올라갔을 때는 한 30% 정도 수익까지 올라갔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지금도 수익이라는 거예요. 하락장에 해도 저 정도 수익이라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매수를 하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마이너스죠. 이때 평단에 대비하면 가격이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아래로 떨어졌을 때 더 많이 사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에서부터 사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평단가가 이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저는 그 코인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평단은 이렇게 잡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평단은 지금 여기 잡힌 거거든요. 보통 다 위에 물려 있죠. 네,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단 잡을 수 있다? 이런 사람 저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퍼즈님 저럴 때 적립식 매수를 주에 한 번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달에 한 번 해야 할까요? 매일 해야 할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 이제 DC라고 DC 시뮬레이터라고 지표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테스트 해보시면 되니까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아예 똑같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잊어버리지 않게끔. 월요일 날 출근하면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매수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도 괜찮고 네. 안 그러면 금요일날 좋으니까 금요일날 매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잊어먹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매일 하는 거는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매수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럼 더 좋은 요일과 시간대는 딱히 없는 네, 거네요? 제가 다 백테스팅 했음에도 해봤는데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 상관이 없어요. 네. 물론 이 요일이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아, 내가 살 때만 올라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보여드리면은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3월 정도부터 매수했다라고 하면 평단가가 이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는데도 평단이 이렇게 잡힌 거잖아요. 엄청 낮게 잡히네요, 생각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3월 달, 올해 3월 달에 비트코인 고점이었거든요. 단기 고점이라고 해야 될까? 네. 고점이었는데 그 고점 때부터 적립식 매수했으면 지금 수익률이 53%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적립식 매수해가지고 수익률이 거의 50% 가까이 됐었던 거고. 네. 네, 그래서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냥 그냥 올라가기만 해도 평단가 이렇게 잡혀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낮게 잡히죠. 한 요런 요 정도 잡히고. 그다음에 마냥 떨어지기만 해도 평단가 이렇게 잡히죠. 네. 그리고 떨어졌다가 올라가도 평단가 이렇게 잡히죠. 이거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사실 리플 들어가고 싶죠.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리플이 지금 떨어졌다 올라갈지 그냥 올라갈지 아니면 횡보하다 올라갈지 알 수 있나요? 없죠. 없죠. 그러면 어떤 매수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적립식. 이걸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커버가 가능하니까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 오르기만 할 거라는 보장 있나요? 그럼 지금 몰빵을 사야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다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거 잘 참고해 보시고, 이거는 이제 지난번 비트코인 불장 때부터 적립식으로 매수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평단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매수를 했는데 이 아래에서 워낙 많이 매수를 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평단가가 많이 올라가나요? 진짜 거의 밑에 있네요. 계속. 네,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추천하고 오렌 버핏도 추천하고 투자의 대가들도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투뿐만 아니고 단타도 이걸 활용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단타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1시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10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라도 정식으로 매수하면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잡을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은 이것보다 낮은 가격에 잡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얘는 4번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높게 잡고 컨디션이 나쁠 때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낮게 잡고 컨디션 나쁠 때는 높게 잡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까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이거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은 네. 요 수익률 기대치가 예를 들어 100%다라고 하면 한 달 동안 매수하시면 됩니다. 100%일 때 한 달. 네. 200%면 2달.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난 초보다, 지금 코인을 투자하려고 해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비트니더 솔라나 이런 거 위주로 아마 투자하실 텐데 한 6개월간 적립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어떡해. 그래도 낮게 잡힌다니까요. 그냥 올라가기만 해도. 그래서 조정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낮게 잡기 위해서는 이 적립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초보분들은 6개월간 잡고 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이 영상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링크를 딱.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간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나오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엇갈린 분위기가 나왔었죠. 이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최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분위기가 이어갈 거다. 이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 줘야 하는지 오늘 적립식 매수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쉬워할 필요가 없겠죠? 잠시 후에 못다한 이야기는 후토크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